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을 뿐인데 가족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낯선 나라에서 열심히 일한 딸.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온 딸을 기다리고 있던 건 축하가 아닌 의심과 비난이었습니다. 대체 어디서 이 돈을 벌었니? 정직하게 번 돈이 맞아. 가족들의 따가운 눈초리, 그리고 결국 쫓겨난 집. 딸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부모는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은 한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베네수엘라에서 온 카롤리나의 실화입니다. 한국에서 정직하게 번 돈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갔지만 오히려 의심과 모욕을 당하고 집에서 쫓겨난 여성의 이야기죠. 그러나 그녀는 다시 일어섰고 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몇 년 후 그녀를 버렸던 가족들이 무릎을 꿇게 됩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오늘 영상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감동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카롤리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카롤리나입니다. 남미 베네수엘라 출신의 여성이죠. 여러분은 베네수엘라라는 나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자연과 석유 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자란 카라카스는 베네수엘라의 수도로 산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풍경과는 달리 우리 가족의 삶은 그리 여유롭지 않았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부모님께 성실하게만 살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죠. 하루하루 열심히 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도 가정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힘들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옷을 수선하는 일을 하셨고 아버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죠. 그런데도 항상 돈이 부족했어요. 카롤리나, 들어봐. 이 세상에서 정직하게 일해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늘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라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데 우리 형편이 나아지고 있어? 아니지.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있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린 제 마음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는 정직과 성실함의 가치를 배웠는데 집에서는 그런 가치가 소용없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내심 반발했습니다. 아니야.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분명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물가는 치솟고 생필품은 구하기 어려워졌죠.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어려웠어요. 대신 저는 지역 관광 안내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영어와 스페인어를 구사할 수 있었기에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일이 가능했죠. 그곳에서 일하면서 저는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베네수엘라 밖의 세상이 궁금해졌어요. 특히 아시아 국가들에 관한 이야기는 저를 매료시켰습니다. 발전된 경제, 안전한 사회, 그리고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라는 이야기들이 저를 설레게 했죠. 언젠가는 나도 저런 나라에 가볼 수 있을까? 하루하루 그런 생각을 하며 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5살이 되던 해,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한국 가 있는 친구의 소개로 모델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의 프로필을 보내고 해서 다행히 합격하게 되어 모델 에이전시를 통해 취업 비자를 받고 한국으로 떠나기로 한 거죠. 왜 하필 한국이었을까요? 관광 안내소에서 만난 한국인 관광객들이 늘 친절했고 한국 문화와 발전상에 대한 이야기를 열정적으로 들려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나라라는 말이 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카롤리나, 넌 미쳤어. 혼자서 그 먼 나라에 가겠다고? 언어도 모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어머니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더 강하게 반대하셨죠. 그냥 여기서 살아. 여기도 충분히 힘든데 낯선 나라에서 더 고생하겠다고? 정신 차려. 하지만 저는 결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과 관광객들에게 받은 팁으로 간신히 비행기 표를 살 수 있었죠. 짐은 크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 몇 장, 그리고 꿈과 희망을 가득 담은 작은 가방 하나면 충분했으니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생각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공항은 너무 넓고 깨끗했고 모든 것이 낯설었죠. 한국어는 몇 마디 인사말밖에 몰랐고
영어로 겨우 의사소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미리 연락해둔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첫날 밤, 저는 창문 밖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외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죠. 카롤리나, 넌 할 수 있어. 이제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처음엔 영어 강사 일을 구하려 했지만 비자 문제로 쉽지 않았죠. 대신 외국인이 많이 찾는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급은 적었지만 시작이었죠. 그곳에서 일하며 저는 조금씩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카페에서 일한 지 몇 개월 후 모델 일도 시작하게 되었어요. 남미 특유의 이국적인 외모가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있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기에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카페 일과 모델 일을 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카페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촬영장으로 달려갔죠.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지만 피곤하다는 생각보다는 감사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드디어 제 노력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 장벽, 문화 차이, 때로는 차별적인 시선도 견뎌야 했죠. 하지만 저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꿈꾸던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요. 정직하게 일하고 그 대가로 인정받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 제 미래를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삶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1년은 적응의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이 바빴죠. 하지만 2년 차부터는 조금씩 여유가 생겼습니다. 언어도 어느 정도 통하게 되었고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통장 잔고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죠. 카페에서 일하는 것만으로는 큰 돈을 모을 수 없었지만 모델 일은 생각보다 수입이 좋았습니다. 특히 외국인 모델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일거리도 점점 많아졌죠. 패션쇼, 잡지 화보, 심지어 TV 광고까지. 한국에서 남미 출신 모델은 흔치 않았기 때문에 독특한 경쟁력이 있었습니다. 물론 모델 일이 화려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무시당하기도 했고 언어가 통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기도 했죠. 하지만 저는 참고 견뎠습니다. 목표가 있었으니까요. 5년 안에 1억 원을 모으는 것. 그 돈으로 베네수엘라에 돌아가 가족을 도울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카롤리나, 오늘도 열심히 일하네. 카페 사장님은 늘 제 성실함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너 같은 직원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것이 인정받는 느낌이었으니까요. 한국에서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 생활 3년 차에 접어들 무렵 저는 더 큰 목표를 세웠습니다.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한국에서 배운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베네수엘라에 돌아가 작은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었죠. 한국의 카페 문화나 패션 트렌드를 고향에 소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쉬는 날에도 특별 촬영이나 행사에 참여했고 여름휴가도 반납했습니다. 때로는 너무 무리한 나머지 건강을 해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촬영장에 나간 적이 있었죠. 쓰러질 뻔했지만 그래도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카롤리나, 그렇게 무리하면 안 돼. 함께 일하는 한국인 스태프들이 걱정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해. 그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강해요. 그리고 목표가 있으니까요. 한국 생활 4년 차, 저는 드디어 8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목표였던 1억 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그 사실에 너무 기뻐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년 안에 1억 원을 모으겠다는 계획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으니까요. 그해 겨울, 저는 한국에서 맞는 4번째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전과는 달리 외롭지 않았어요. 카페에서 만난 친구들, 모델 일을 하며 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제 옆방에 사는 필리핀 이웃까지. 한국에서 저만의 작은 가족 같은 커뮤니티가 생겼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 카페 사장님은 직원들을 위해 작은 파티를 열어주셨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선물, 그리고 따뜻한 이야기가 오갔죠. 파티가 끝날 무렵, 사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 봉투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카롤리나, 이건 내가 4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준 보너스야. 받아. 봉투 안에는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금액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사장님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낯선 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이 참 존경스러워. 앞으로도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날 밤, 저는 창문 밖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 여기서는 내 노력이 인정받고 있어. 한국 생활 5년 차, 드디어 제 통장 잔고는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목표를 이룬 그날, 저는 한강공원에서 혼자 작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소주 한 병과 치킨,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떡볶이까지. 한국에서 배운 맛이자 제 힘든 날을 위로해준 음식들이었죠. 강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5년을 돌아봤습니다.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과 설렘, 카페에서 첫 월급을 받았을 때의 기쁨, 모델 일을 시작하며 느꼈던 자부심, 그리고 수많은 외로움과 그리움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소중한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시간이야. 결심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제 성공을 보여주고 싶었고 그들과 함께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에게 증명하고 싶었어요. 정직하게 일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물건들은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옷, 신발, 화장품, 책,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추억들.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는 없었기에 꼭 필요한 것들만 골라 큰 캐리어 2개에 담았습니다. 한국을 떠나기 전날 밤, 카페 동료들과 모델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을 기억할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을 건네주었고 따뜻한 포옹으로 작별 인사를 나눴죠. 카롤리나, 베네수엘라에서도 행복하길 바랄게. 카페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언제든 다시 한국에 오고 싶다면 이 카페 문은 항상 열려 있을 거야. 그 말씀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한국은 제 2번째 고향이에요. 꼭 다시 올게요. 인천공항에서 베네수엘라 카라카스로 향하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설렘과 긴장,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인 기분이었죠. 5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가족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비행기 창문 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고마워, 한국. 내게 기회를 주고 꿈을 이루게 해줘서 고마워. 30시간의 긴 비행 끝에 저는 마침내 카라카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5년 전 떠났을 때와 달리 공항은 더 낡아 보였고 사람들의 표정도 더 지쳐 보였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죠. 입국 심사를 마치고 수화물을 찾은 후 저는 공항 로비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부모님과 동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보는 가족들의 모습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카롤리나, 어머니가 먼저 달려와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우리 딸, 드디어 돌아왔구나. 아버지도 조금은 어색하게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려 주셨습니다. 잘 돌아왔다, 딸. 동생 마르코는 제 캐리어를 받아들며 웃었습니다. 누나, 한국에서 선물 많이 가져왔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5년 만에 다시 완전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집으로 가는 길, 차 안에서 우리는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베네수엘라의 상황, 가족들의 근황까지. 시간이 흐른 만큼 많은 것이 변했지만 가족 간의 정은 변함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곳이 생각보다 더 낡아 보인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벽지는 벗겨져 있었고 가구들도 더 오래되어 보였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집에 온 것을 환영해, 카롤리나.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던 방은 그대로 있어. 쉬었다가 저녁 먹자. 제 방에 들어섰을 때 모든 것이 떠날 때 그대로였습니다. 침대, 책상, 벽에 걸린 사진들까지.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캐리어를 내려놓고 침대에 앉으니 오랜만에 느끼는 고향의 편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어머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레파, 판데 잠보, 카사베. 한국에서는 맛볼 수 없었던 고향의 맛이었죠. 식탁에 둘러앉아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하는 식사를 즐겼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저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에서 모은 돈의 일부를 현금으로 바꾼 것이 들어 있었죠. 한화로 2천만 원, 당시 베네수엘라 돈으로는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건 제가 한국에서 5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모은 돈의 일부예요. 저는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집 수리도 하고 필요한 것들도 사셨으면 좋겠어요. 봉투를 본 부모님의 표정이 갑자기 굳어졌습니다. 기쁨이나 감사함이 아닌 의심과 경계의 눈빛이었죠.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카롤리나, 이 돈 대체 어디서 났니? 한국에서 정직하게 일해서 번 거예요, 아버지. 저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고 모델 일도 했어요.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죠. 그런데 아버지의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모델, 그게 무슨 일이야? 사진 찍는 거야? 네, 패션 잡지나 광고에 나오는 일이에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모델에 대한 수요가 많았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델, 그게 무슨 정직한 일이라고? 내가 그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저는 당황했습니다. 왜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아버지, 제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한국에서는 성실하게 일하면 그만큼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자 아버지는 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돈을 정직하게 벌었을 리가 없다고. 카롤리나, 너 혹시 더러운 일 한 거 아니야?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5년 동안 피땀 흘려 일한 제 노력을 한순간에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정말 정직하게 일했어요. 카페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모델 일은 주로 주말이나 휴일에 했죠. 쉬는 날도 없이 일했어요. 그러나 아버지의 의심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커져만 갔죠. 그 돈 보여봐. 얼마나 있는지. 저는 통장 잔고 확인서를 보여드렸습니다. 한화로 약 1억 원이 적혀 있었죠. 그 금액을 본 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다 내 돈이라고? 말도 안 돼. 베네수엘라에서는 평생 일해도 이만큼 모을 수 없어. 넌 분명 뭔가 불법적인 일을 한 거야. 어머니도 이제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카롤리나, 사실대로 말해다오. 우리는 너의 부모야. 내가 무슨 일을 했든 우리는 이해할 거야. 어머니, 아버지, 제가 무슨 말을 더 해야 하나요? 저는 정말 정직하게 일했어요. 한국은 베네수엘라와 달라요. 열심히 일하면 그만큼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예요. 하지만 제 말은 그들의 의심을 누그러뜨리지 못했습니다. 식탁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고 처음 느꼈던 가족의 따뜻함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왜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는 걸까요? 왜 제 성공을 함께 기뻐하지 않는 걸까요? 그토록 그리워했던 가족과의 재회가 이렇게 끝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동네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했고 그들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모델 일을 했다고. 그게 무슨 일인지 다들 알지.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해명하려 했습니다.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 카페에서의 일상, 모델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를 보여주었지만 사람들의 선입견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일은 3일째 되는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아버지가 갑자기 테이블을 치며 일어섰습니다. 카롤리나, 나는 내가 우리 집에 불명예를 안겨주는 것을 원치 않아. 내가 어떻게 그 돈을 벌었는지 모르겠지만 정직한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 집에서 나가줬으면 좋겠다. 아버지,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세요? 잘못? 내가 정직하게 번 돈이라면 왜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는 가난하지만 명예를 지키며 살아왔어. 그런데 내가 이상한 돈을 가지고 와서 우리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고 있어. 어머니는 울면서 말렸지만 아버지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날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5년 만에 돌아온 고향에서 저는 3일 만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이렇게 부정당하다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았던 시간들이 한순간에 의심받고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거리에 홀로 서서
저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고향에 친구들도 있었지만 이미 소문은 퍼져 있었고 누구도 저를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호텔에 머물면서 다음 계획을 세우기로 했지만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 누워 저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했습니다. 아마도 베네수엘라의 현실이 너무 달랐기 때문일 거예요.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정직하게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비현실적으로 들렸을 테니까요. 그들의 현실에서는 제 이야기가 믿기지 않는 동화 같았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기로 한 거죠. 베네수엘라에서는 더 이상 제가 있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가족들에게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곳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였죠.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호텔에 머물면서 가족들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동생 마르코만이 몰래 호텔로 찾아와 저를 위로해 주었죠. 누나, 미안해. 아버지는 완고하신 분이야. 그리고 우리나라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야. 누나가 성공한 것이 믿기지 않는 거지. 마르코의 말에 저는 약간의 위안을 얻었지만 상처는 여전히 깊었습니다. 괜찮아, 마르코. 나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거기서는 내 노력이 인정받으니까. 마르코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누나가 떠나는 게 아쉽지만 이해해. 언젠가는 모두가 누나의 진심을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카라카스의 풍경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며 저는 슬픔과 분노, 그리고 실망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토록 기대했던 귀향이 이렇게 끝날 줄은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의 다음 장을 어떻게 써나갈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에 돌아가면 무엇을 할까? 다시 카페에서 일할까? 모델 일을 계속할까?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시작할까? 모든 것이 불확실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인정받고 존중받는 곳이라는 것. 인천공항에 다시 발을 디뎠을 때 묘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오랜 여행 끝에 집으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죠. 그러나 동시에 가슴 한구석에는 무거운 상처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상처, 그들이 제 진심을 믿어주지 않은 데 대한 실망감이었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택시를 타고 예전에 살던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전에 일하던 카페 근처에 작은 원룸이 비어 있었고 그곳에 다시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5년 동안 제가 익숙해진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 익숙함이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죠. 다음 날 아침, 용기를 내어 예전에 일하던 카페를 찾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사장님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카롤리나? 어머, 정말 너구나. 베네수엘라에 갔다고 했잖아. 무슨 일이야? 그 따뜻한 반응에 저는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사장님은 저를 안아주시며 진정시켜 주셨고 카페가 한산한 시간에 저를 사무실로 데려가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내 돈이 불법적으로 번 것이라고 의심했다고? 사장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너처럼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그 말에 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군가 저의 진심을 알아봐 주는 것이 그토록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카롤리나,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한다면 여기서 다시 일할 수 있어. 너의 자리는 항상 있으니까. 사장님의 제안에 저는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시 카페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모델 일은 잠시 쉬기로 했어요.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다시 한국에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돌아갈 계획 없이 오직 현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가족과의 연락도 끊었죠. 그들이 먼저 연락해오지 않는 한 저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일하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조금씩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익숙한 환경, 변함없이 저를 반겨주는 단골 손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노력을 인정해주는 분위기가 저를 치유해 주었죠. 그러나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움과 그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족을 향한 분노와 실망감은 줄어들었지만 그 빈자리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들이 저를 이해해주지 못한 것이 서운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의 입장도 이해가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현실에서 제 이야기는 믿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한국에 돌아온 지 3개월째 되던 날,
카페에서 일하던 중 특별한 손님을 만났습니다.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가르치는 한국인 교수님이었죠. 그분은 종종 카페에 오셔서 책을 읽거나 논문을 쓰셨는데 그날은 처음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혹시 외국에서 오신 건가요? 스페인어를 하시나요? 네, 베네수엘라에서 왔어요. 스페인어는 모국어입니다. 교수님은 반가워하셨습니다. 실은 다음 달에 남미 지역 경제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리는데 스페인어 통역을 해주실 분을 찾고 있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통역 경험은 없었지만 영어와 한국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모두 구사할 수 있었기에 도전해볼 만했습니다. 경험은 없지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카페 일을 하면서 통역 일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용어들을 공부하고 새 언어 간의 번역 연습을 했죠. 새로운 도전이 제게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컨퍼런스 당일, 저는 긴장되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대체로 만족스러운 통역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통역 정말 잘하셨어요. 컨퍼런스가 끝나고 한 한국인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특히 경제 용어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분은 민호라고 했습니다. 국제무역회사에서 일하는 사업가였죠. 남미 지역과 거래를 많이 하다 보니 스페인어 통역에 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실 저는 통역사가 아니에요. 카페에서 일하고 있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카페요? 왜 그런 재능을 카페에서만 쓰고 계신 거죠? 민호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야기를 또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이 두려웠으니까요. 하지만 무언가 이 사람은 다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긴 이야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들려주세요. 제가 저녁 식사를 대접해 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민호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유,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 1억 원을 모아 베네수엘라로 돌아갔던 것, 그리고 가족들에게 의심받고 쫓겨난 일까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놀랍게도 민호는 제 이야기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공감해 주었죠. 정말 힘들었겠네요. 하지만 카롤리나 씨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 이야기를 들으니 더 잘 알겠어요. 낯선 나라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모습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우리 회사에서 남미 지역 담당자를 찾고 있었어요. 세계 언어를 구사하고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사람이 필요했거든요. 카롤리나 씨가 딱 맞는 것 같은데 관심 있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저는 놀랐습니다. 카페 일을 넘어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것이었죠. 정말인가요? 하지만 저는 경영이나 무역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어요. 괜찮아요. 기본적인 것들은 배울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 그리고 성실함이니까요. 카롤리나 씨는 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도 많았지만 열심히 배우고 적응해 나갔습니다. 민호는 좋은 상사이자 멘토가 되어주었고 저는 점점 업무에 능숙해졌습니다. 회사에서의 일은 저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제 능력을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였죠. 베네수엘라와 한국 사이의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하면서 저는 제 정체성에 더 자부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와 민호의 관계는 단순한 동료를 넘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업무 후에 같이 식사를 하거나 주말에 영화를 보러 가는 일이 잦아졌죠. 그는 제가 한국 생활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고 저는 그에게 남미 문화와 스페인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카롤리나, 혹시 가족들에게 연락해 본 적 있어요? 베네수엘라에 돌아온 이후로? 그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여전히 마음속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거든요. 아니요, 연락하지 않았어요.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들이 먼저 연락해 오지 않는 한 저도 더 이상 다가가지 않기로 했어요. 민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해해요. 하지만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결국 가족이잖아요. 오해가 있었던 거고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 저는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물론 가족이 그립고 그들과 화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상처와 모욕감은 여전히 생생했죠. 아직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더 이상 그 주제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손을 살며시 잡아주었죠. 그 따뜻한 손길에 저는 묘한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인정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죠. 민호는 제가 만난 사람들 중 가장 따뜻하고 이해심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제 과거를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제 경험과 성장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카롤리나,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아요? 어느 날 민호가 말했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모든 것을 이루어냈잖아요. 그런 용기와 의지력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제 진가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연애를 시작하고 1년쯤 지났을 무렵, 민호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한강 유람선 위에서 서울의 야경을 배경으로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죠. 카롤리나, 당신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요. 제 아내가 되어주세요. 너무 감격스러워 말을 잇지 못하는 저에게 민호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베네수엘라에서 경험한 일들, 그 상처들, 이제는 함께 치유해 나가고 싶어요. 우리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 눈물을 흘리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민호. 당신의 아내가 될게요. 그렇게 우리는 약혼을 하고 6개월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죠. 민호의 가족들과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물론 제 가족은 없었지만 그 자리에는 제 두 번째 가족이라 할 수 있는 한국 친구들이 함께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 우리는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서 새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함께 출근하고 저녁에 함께 요리하고 주말에는 여행을 다니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이었습니다. 민호 덕분에 저는 서서히 과거의 상처를 극복하고 현재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특히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의 요리, 아버지의 목소리, 동생 마르코와의 추억들. 그런 순간이 올 때마다 민호는 제 옆에서 묵묵히 위로해 주었습니다. 결혼 1주년을 맞이할 무렵, 민호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카롤리나,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 베네수엘라에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저는 놀라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베네수엘라요? 왜요? 당신 가족을 만나보고 싶어요. 그리고 당신도 이제는 가족과 화해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요.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잖아요. 저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베네수엘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가족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도 컸습니다. 무서워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또 상처받는 것이 두려워요.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함께 있을 거예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카롤리나. 우리는 이제 가족이니까. 그의 말에 용기를 얻어 저는 결국 베네수엘라 방문을 결심했습니다.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고 항공권을 예약했죠.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컸으니까요. 괜찮아요, 카롤리나. 민호는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우리는 언제든 돌아올 수 있어요. 그의 위로에 저는 조금씩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 우리는 베네수엘라 카라카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문 밖으로 한국 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며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를 거야.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30시간의 긴 비행 끝에 우리는 마침내 카라카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베네수엘라의 뜨거운 공기와 독특한 향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낯설면서도 익숙한 고향의 냄새였죠. 저는 가족들에게 미리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예고 없이 방문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거절당할 가능성을 피하고 싶었거든요. 대신 우리는 호텔에 짐을 풀고
다음 날 아침 제 부모님 집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바라본 카라카스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도시의 모습은 1년 전보다 더 침체되어 보였죠. 경제 위기가 더 심화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가 당신이 자란 곳이군요. 민호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도시예요. 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사랑하는 고향이에요. 저는 복잡한 감정을 안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제 부모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그 익숙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 온기가 저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디어 부모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집은 여전히 같은 모습이었지만 조금 더 낡아 보였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무언가 말할 수 없는 감정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카롤리나?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저는 조용히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카롤리나, 정말 내가 맞구나. 우리 딸. 그 따뜻한 포옹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응이었지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은 채로 흐느꼈습니다. 미안해, 우리 딸. 정말 미안해.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민호는 조용히 뒤에 서서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놓고 민호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분은 누구니, 카롤리나? 제 남편이에요, 어머니. 민호예요. 한국에서 만나 결혼했어요. 어머니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짓더니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민호에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사위. 집 안으로 들어가자 저는 아버지가 거실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TV를 보고 계셨는데 우리를 보자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의 완고함이나 분노 대신 그의 눈에는 회한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카롤리나.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무거운 침묵이 흐르다가 아버지가 입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서 앉으렴. 차 한잔 할래? 우리는 거실에 앉았고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민호에게도 인사했지만 여전히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전처럼 저를 쫓아내지는 않았죠. 차를 마시며 우리는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민호와의 만남, 결혼 이야기까지. 부모님은 조용히 듣고 계셨고 가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현관벨이 울렸고 어머니가 문을 열러 갔습니다. 잠시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마르셀라였습니다. 베네수엘라 출신으로 저와 함께 카페에서 일했던 친구였죠. 카롤리나, 마르셀라가 놀란 표정으로 외쳤습니다. 정말 너구나. 내 부모님이 연락해서 내가 왔다고 해서 달려왔어. 우리는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마르셀라는 1년 전에 한국에서 베네수엘라로 돌아왔고 우연히 제 부모님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저희 이야기를 부모님께 전해주었던 것이죠. 카롤리나가 한국에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요. 마르셀라가 말했습니다. 카롤리나는 정말 성실했어요. 돈은 전부 그 손으로 번 거예요. 다 봤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카롤리나, 우리가 미안하다. 우리는 널 몰라봤구나. 아버지의 사과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사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했다. 그리고 마르셀라를 만나 내 이야기를 듣게 되었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았어. 어머니도 울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카롤리나, 우리가 널 의심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용서해 줄 수 있겠니?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분노와 상처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용서할게요. 저도 많이 그리웠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오랜 시간 얼어붙어 있던 벽을 무너뜨리고 서로를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족과의 화해 이후 우리는 2주 동안 베네수엘라에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부모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민호도 베네수엘라 문화와 가족들에게 점점 더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민호와 대화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온 사위지만 아버지는 민호의 진중함과 예의 바름에 감탄했죠. 카롤리나,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정말 훌륭한 사람이야.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 선택을 인정해주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토록 기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저희를 위해 맛있는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민호는 그 모든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때로는 맵거나 낯선 맛에 놀라기도 했지만 항상 감사하게 드셨죠. 어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호는 어설픈 스페인어로 칭찬했고 어머니는 그 모습에 기뻐하셨습니다. 동생 마르코도 민호와 잘 지냈습니다. 둘은 축구를 좋아한다는 공통점이 있었고 종종 동네 구장에 가서 함께 공을 찼습니다. 마르코는 민호에게 베네수엘라 축구의 역사와 유명한 선수들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고 민호는 한국의 축구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베네수엘라에 머무는 동안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가족들과 더 자세히 나누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두려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기 위한 노력, 카페와 모델 일을 병행하며 보낸 바쁜 나날들,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성실해요. 저는 말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있어요. 물론 어려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를 진심으로 대해 주었어요. 아버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서 항상 정직하게 일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믿어왔지만 제 경험은 그 믿음에 의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카롤리나, 내 말이 맞았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성공할 수 있어. 내가 그걸 증명했어.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요리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김치찌개와 불고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드렸고 어머니는 열심히 배우셨습니다. 한국 요리의 맛에 놀라시면서도 곧 베네수엘라 스타일로 변형해 더 맛있게 만드시는 재주를 보여주셨죠. 이렇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아, 카롤리나. 어머니는 김치찌개에 베네수엘라 향신료를 조금 넣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2주가 거의 끝나갈 무렵 우리는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저와 민호는 중요한 제안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섞어가며 새로운 이해와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민호도 점점 가족의 일원으로 녹아들었고 부모님도 그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에 한번 오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서 한국 문화도 경험하고 제가 살고 있는 곳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은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해외여행은 그들에게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과 여행 비용을 생각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모든 비용은 저희가 부담할게요. 항공권부터 체류비까지 다 준비할 거예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셨지만 어머니의 눈은 이미 설렘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볼 수 있을까? 어머니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카롤리나가 살고 있는 곳을 직접 볼 수 있다니. 아버지도 마침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카롤리나가 그토록 사랑하는 나라가 어떤 곳인지 직접 보고 싶구나. 그렇게 우리는 6개월 후 부모님을 한국으로 초대하기로 했습니다. 동생 마르코도 함께 오기로 했죠. 비자 문제와 항공권 예약 등 모든 준비를 저와 민호가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떠나기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작별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웃들과 친척들이 모두 모여 저희의 방문을 축하해 주었고 한국으로의 재출발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6개월 후에 한국에서 만나요. 공항에서 부모님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대돼요. 우리도 기대된다, 카롤리나.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구나.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에는 상처와 분노를 안고 이 나라를 떠났지만 이번에는 화해와 희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었으니까요.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어떤 기분이에요, 카롤리나? 행복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민호. 당신이 아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용기를 내서 다시 베네수엘라에 가자고 제안해줘서 고마워요. 민호는 제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면 나도 행복해요.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커졌네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고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훨씬 가볍고 평화로웠습니다. 가족과의 화해는 제 영혼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었으니까요. 회사에 복귀한 후 저는 더욱 열정적으로 일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한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문화적, 경제적 가교 역할을 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거든요. 카롤리나, 남미 지역 프로젝트를 맡아볼래요? 어느 날 상사가 제안했습니다. 당신의 배경과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기쁘게 수락했고 그렇게 제 경력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하게 된 것이죠. 제 문화적 배경과 언어 능력이 마침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민호도 자신의 회사에서 승진하여 국제 비즈니스 팀장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일에 대해 이야기하며 아이디어를 나누고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직업적으로도 서로에게 좋은 파트너가 된 것이죠. 그렇게 6개월이 흘렀고 드디어 부모님과 마르코가 한국을 방문할 날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집을 깨끗이 정리하고 손님방을 준비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음식 재료도 구해놓았고 한국 관광 일정도 세심하게 계획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들을 맞이했을 때 그들의 표정은 놀라움과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공항의 규모와 깨끗함에 감탄하셨고 어머니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하다며 연신 사진을 찍으셨습니다. 마르코는 한국 기술에 매료되어 이것저것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이게 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이구나, 카롤리나. 아버지가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야. 한국에서의 부모님과 마르코의 한 달은 우리 모두에게 잊을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어 당황하시기도 했지만 곧 한국 문화와 생활 방식에 적응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저희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은 깔끔하게 정돈된 공간과 현대적인 시설에 감탄하셨습니다. 한국식 침구와 좌식 문화가 조금 낯설긴 했지만 어머니는 특히 온돌 시스템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닥이 따뜻하다니 정말 편안하구나. 어머니는 방바닥에 누워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깊은 인상을 받으셨습니다. 정확한 시간에 도착하는 지하철과 버스, 깨끗한 역사와 차량, 그리고 무엇보다 치안이 좋아 밤늦게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다는 점에 놀라셨죠. 베네수엘라였다면 이런 시간에 걸어다니는 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버지는 저녁 산책을 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마르코는 한국의 인터넷 속도와 게임 문화에 푹 빠졌습니다. PC방에 가서 한국 청소년들과 함께 게임을 하며 언어는 통하지 않아도 게임을 통해 소통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누나, 한국은 정말 천국이야. 마르코는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빠르고 사람들이 친절하고 음식도 맛있어. 우리는 서울의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경복궁, 남산타워, 명동, 한강공원. 매일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며 가족들에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소개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한국의 역사에 큰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적인 경제 강국으로 성장한 한국의 이야기에 감동하셨고 그 배경에는 국민들의 근면성실함과 교육에 대한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셨죠. 이제 알겠다, 카롤리나.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왜 내가 이 나라를 그토록 사랑하는지, 왜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는지 이해가 가는구나. 어머니는 한국 음식에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김치, 불고기, 비빔밥, 떡볶이. 처음에는 낯설어 하셨지만 곧 한국 음식의 다양한 맛과 건강한 면에 감탄하셨죠. 심지어 한국 요리 클래스에 등록하셔서 몇 가지 기본적인 요리법을 배우기도 하셨습니다. 베네수엘라에 돌아가면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을 소개해야겠어. 어머니는 열정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우리만 알고 있을 수는 없지. 부모님은 또한 제가 일하는 회사를 방문하셔서 제 동료들과 만나고 제 업무 환경을 직접 보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특별히 환영회를 열어주었고 동료들은 부모님을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카롤리나, 정말 자랑스럽구나. 회사 방문 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인정받고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직접 보니 가슴이 벅차다. 어느 날, 우리는 특별한 일정을 계획했습니다. 바로 제가 처음 일했던 카페를 방문하는 것이었죠. 카페 사장님은 저희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셨고,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부터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지 부모님께 들려주셨습니다. 카롤리나는 정말 특별한 직원이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도 항상 미소를 잃지 않았죠. 손님들도 카롤리나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 말을 들으며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죠. 미안하다, 카롤리나. 아버지가 널 믿어주지 못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몰라봤구나. 저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됐잖아요. 카페 방문 후 우리는 제가 모델 일을 했던 스튜디오도 찾아갔습니다. 마침 그날은 촬영이 있었고 감독님의 허락을 받아 가족들이 촬영 현장을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 모델들이 일하는 모습, 카메라와 조명 장비, 그리고 바쁘게 움직이는 스태프들의 모습을 보며 가족들은 영화 세트장에 온 것처럼 신기해했습니다. 이런 곳에서 일했다니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감탄하셨습니다. 모델 일이 이렇게 전문적이고 진지한 직업인 줄 몰랐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버지가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카롤리나, 사실 내가 베네수엘라에 돌아왔을 때 그 많은 돈을 보고 아버지는 질투했단다. 그 고백에 저는 놀랐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평생 열심히 일했지만 한 번도 그만큼의 돈을 모아본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정직하게 번 것이라고 믿기 어려웠던 거야. 내 자존심이 상했던 거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저는 깊은 이해를 느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에서 정직하게 그만큼의 돈을 모으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으니까요. 아버지의 관점에서는 제 이야기가 믿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해해요, 아버지. 정말 괜찮아요. 저는 아버지를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한국 방문 3주째, 우리는 민호의 부모님 댁에 초대되었습니다. 두 가족의 만남은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는 베네수엘라 음식에 관심을 보이셨고, 제 어머니는 한국 요리 비법을 배우고 싶어 하셨습니다. 두 분은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요리를 통해 소통하셨죠. 카롤리나, 민호 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나중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는데도 계속 웃으시면서 친절하게 대해주셨어. 민호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도 의외로 잘 통했습니다. 두 분 다 낚시를 좋아하셨는데 민호의 아버지는 한국의 유명한 낚시 명소에 대해 사진을 보여주셨고 제 아버지는 베네수엘라에서의 낚시 이야기를 몸짓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서로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해도 공통된 취미를 통해 웃음을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 방문의 마지막 주, 우리는 제주도로 짧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독특한 문화에 가족들은 매료되었습니다. 한라산, 성산일출봉, 우도, 모든 곳이 그들에게는 신비로운 경험이었죠. 이런 곳이 한국에 있다니, 제주도의 검은 모래 해변을 걸으며 마르코가 감탄했습니다. 정말 천국 같아. 제주도에서의 마지막 밤, 우리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 달간의 여정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고 모두가 감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카롤리나, 이번 여행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될 것 같아.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아름답고 발전된 나라인 줄 몰랐어. 이제 내가 왜 여기서 살고 싶어 하는지 완전히 이해가 가는구나. 어머니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카롤리나, 내가 이곳에서 새 삶을 시작한 것은 정말 현명한 선택이었어. 한국 사람들의 예의와 근면성,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야. 마르코는 이미 한국에 대한 사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누나, 나도 나중에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 싶어. 여기서라면 나도 좋은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들의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
베네수엘라와 한국이 이렇게 제 가족의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되는 것 같았으니까요. 언젠가는 우리도 한국처럼 될 수 있을까? 아버지가 문득 물으셨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저는 확신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예요. 아버지는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이제는 다르게 생각하게 됐어. 정직하게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내가 보여줬으니까.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김포공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물과 포옹, 그리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는 말들이 오갔습니다. 카롤리나, 민호, 정말 고마워. 어머니가 저희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줬어. 다음에는 저희가 베네수엘라로 갈게요. 민호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더 오래 머물면서 더 많은 곳을 구경하고 싶어요. 마르코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누나, 내가 대학 갈 나이가 되면 한국으로 유학 올 수 있게 도와줘. 꼭 여기서 공부하고 싶어. 저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약속했습니다. 물론이지, 마르코. 내가 꼭 도와줄게. 그렇게 가족들은 베네수엘라로 돌아갔고, 저와 민호는 다시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의 일상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가족들과의 화해와 이해, 그리고 두 문화 간의 다리를 놓은 경험이 우리에게 새로운 에너지와 목표를 주었으니까요. 가족들이 한국을 방문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저와 민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회사에서 저는 남미 지역 사업부 책임자로 승진했고, 민호는 자신의 회사에서 해외 사업 확장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특히 저에게 주어진 새로운 역할은 제 경력에 있어 중대한 도약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문화적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저는 이 일을 통해 제 두 고향, 베네수엘라와 한국을 더 가깝게 연결하고 싶었습니다. 카롤리나, 축하해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승진 소식을 들은 민호가 저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민호. 당신의 지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저는 새 직책의 첫 프로젝트로 한국과 베네수엘라 간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양국의 예술가, 학생, 기업인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죠. 회사는 이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저는 열정적으로 계획을 세워나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베네수엘라의 현지 기업들과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중에는 제 고향 카라카스의 작은 수공예품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시장에 베네수엘라 전통 공예품을 소개하고 싶어 했고, 저는 그들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저는 회의에서 말했습니다. 문화적 가치와 사람들의 삶을 연결하는 일이죠. 베네수엘라의 장인들이 만든 공예품이 한국에서 인정받으면 그들의 경제적 상황도 개선될 수 있어요. 그렇게 시작된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국에서 열린 베네수엘라 공예품 전시회는 많은 관심을 받았고, 여러 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베네수엘라 장인들의 정성이 담긴 작품들은 한국 소비자들에게 신선한 매력으로 다가갔고, 주물량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 성공을 지켜보며 저는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두 나라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 제가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격스러웠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베네수엘라에서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지 신문에 제 이야기가 실렸다는 것이었죠. 한국에서 성공한 베네수엘라 여성, 고향과 한국을 잇다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아버지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오셨습니다. 카롤리나, 내가 신문에 났어. 모두가 내 이야기에 감동받고 있단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어. 그 기사에는 제가 한국에 온 이유, 5년 동안 열심히 일한 이야기, 그리고 현재 한국과 베네수엘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정직하게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강조되어 있었죠. 아버지, 정말요? 제 이야기가 신문에 나다니. 저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야. 지역 TV 방송에서도 너에 대한 인터뷰를 하고 싶어 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라고 하더구나. 그 소식을 들은 민호는 제게 제안했습니다. 카롤리나, 이번 기회에 베네수엘라를 다시 방문하는 게 어떨까요? 인터뷰도 하고 현지 업체들과 직접 만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제안에 기쁘게 동의했고 회사에서도 업무의 일환으로 베네수엘라 출장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와 민호는 다시 베네수엘라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현지 언론사 기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큰 관심을 받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카롤리나 씨, 한국에서의 성공 비결이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비결은 없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저 정직하게 열심히 일했을 뿐입니다. 한국은 성실함과 노력을 존중하는 나라예요. 저는 그곳에서 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젊은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꿈과 희망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정직하게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제가 그 증거니까요. 인터뷰 이후 저희는 부모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네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웃들이 모두 나와 저를 환영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작은 환영 파티까지 준비해 주었죠. 카롤리나가 왔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우리 동네에 자랑이 돌아왔어. 1년 전만 해도 의심의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 성공을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변화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자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 벽에는 제가 한국에서 보내준 사진들과 신문 기사가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고 한국에서 가져간 기념품들이 자랑스럽게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는 감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자랑스러워, 카롤리나.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야기가 우리 동네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단다. 어머니는 제게 귓속말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난 후 아버지는 매일 한국 뉴스를 찾아보시더구나. 한국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셔. 심지어 한국어도 조금씩 배우고 계셔. 그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신념을 고수하던 분이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변화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의 이주는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인터뷰, 강연, 사업 미팅 등 일정이 빽빽했지만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특히 현지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제 경험을 나누는 시간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갔을 때 저는 정말 무서웠어요. 학생들 앞에서 말했습니다.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 도전하면 상상도 못했던 기회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의 눈빛에서 저는 희망을 보았습니다. 그들 중 누군가는 제 이야기에 용기를 얻어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연 후 한 소녀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저도 카롤리나 씨처럼 해외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정말 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면 가능해요. 세상은 넓고 기회는 언제나 있답니다. 베네수엘라 방문의 마지막 날, 저는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물품들로 작은 바자회를 열고 그 수익금으로 지역 학교에 장학금을 기부하기로 한 것이죠. 민호도 이 아이디어에 적극 동참했고 우리는 동네 광장에서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한국의 화장품, 문구류, 작은 전자제품들, 모두 베네수엘라에서는 구하기 어려운 물건들이었고 사람들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바자회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고 우리는 상당한 금액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10명의 학생들에게 1년 장학금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기뻐하며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이디어였어요, 카롤리나. 정말 훌륭해요.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장학금 전달식은 지역 학교에서 열렸고 현지 언론도 취재를 왔습니다. 선발된 학생들은 모두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학업에 열심인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밝은 표정을 보며 저는 제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의 꿈을 이루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밝고 가능성은 무한해요. 전달식이 끝나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카롤리나 씨,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 학생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돕고 싶어요. 귀국 전날 밤,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베네수엘라 전통 음식들이 가득했고, 분위기는 따뜻하고 화기애애했습니다. 카롤리나, 이번 방문은 우리 모두에게 큰 의미가 있었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지 직접 볼 수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웠단다. 어머니는 민호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민호, 너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야. 카롤리나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마르코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누나, 내 친구들이 다 너에 대해 물어봐. 그 유명한 카롤리나가 내 누나라고 하면서 나도 누나처럼 되고 싶어. 그 말에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 마르코. 넌 나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될 거야. 아, 그리고 한국 유학 준비는 잘 돼가고 있니? 응. 한국어 공부 시작했어. 아직 기초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 저는 마르코의 열정에 감동했습니다. 제 이야기가 동생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같아 기뻤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아버지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카롤리나와 민호의 더 큰 성공을 위해 모두가 잔을 부딪히며 웃었고 그 순간 저는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다고 느꼈습니다. 한때는 저를 의심하고 거부했던 가족이 이제는 제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떠나기 전 아버지가 저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정원의 벤치에 앉아 그는 잠시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카롤리나, 아버지가 평생 잘못 생각한 게 있었어.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 성공할 수 없다고 믿었지. 그게 내가 젊었을 때부터 보고 배운 거였으니까. 하지만 넌 그 반대를 증명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베네수엘라와 한국은 상황이 달라요. 여기서는 정말 어렵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변할 거예요. 샵 9장 이어서 아버지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넌 항상 긍정적이었지. 그게 내 성공의 비결인 것 같구나. 아버지는 이제 알았어. 내가 맞았어. 중요한 건 환경이 아니라 마음가짐이란다.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인생관이 변화한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죠. 평생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던 아버지가 이제는 희망의 눈으로 미래를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 언젠가는 저희와 함께 한국에서 사실래요? 은퇴하시면 저희가 모실게요.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래, 좋은 생각이구나. 한국에서 너희와 함께 살면 좋겠다. 그때까지 아버지도 한국어를 더 열심히 배워놓을게. 그 약속을 안고 우리는 마침내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별의 시간은 늘 아쉽지만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찬 작별이었습니다.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서로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또 곧 보자, 카롤리나, 민호. 어머니가 눈물을 훔치며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한국에 갈게.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체념이 아닌 희망과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이 제 가슴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민호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행복해 보여요, 카롤리나. 네, 정말 행복해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가족과 화해하고 제 이야기로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비행기가 이륙하며 창밖으로 카라카스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슬픔이 아닌 따뜻한 만족감이 저를 채웠습니다. 저는 이제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었으니까요. 서울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게 준 기회와 가르침, 그리고 무엇보다 민호와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이 땅에 대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낯설었던 이곳이 이제는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저를 성장시켜준 곳이었으니까요.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카롤리나 씨.
출입국 심사관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된 것인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정말로 저는 집에 돌아온 것이었으니까요. 샵 10장. 베네수엘라 방문 이후 저와 민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저는 종종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 이주민 지원센터, 대학교, 다양한 곳에서 제 경험을 나누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죠.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긴장되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저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으니까요. 한국에서의 첫날을 기억해요. 어느 강연에서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하지만 그 두려움을 넘어서기로 결심했고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환경에서 힘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예요. 강연을 마치고 나면 종종 저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다가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제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도전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죠. 카롤리나 씨 이야기 덕분에 용기를 얻었어요. 콜롬비아에서 온 한 여성이 말했습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꿈을 향해 나아갈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경험이 의미 있게 쓰이고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한 베네수엘라 한국 문화 교류 프로젝트의 성공에 힘입어 회사는 더 큰 규모의 남미 사업을 계획하게 되었고 저는 그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카롤리나, 당신의 비전과 열정이 회사의 큰 자산이에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든 제안해주세요. 그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저는 한국남미 청년 교류 프로그램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양국의 청년들이 서로의 나라를 방문하고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비즈니스 기회를 모색하는 프로그램이었죠. 회사는 이 아이디어를 적극 지원해 주었고 1년 후에는 첫 번째 교류단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교류단에는 제 동생 마르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어 했죠. 마르코가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의 눈은 호기심과 기대로 반짝였습니다. 누나, 이곳은 정말 대단해. 마르코가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외쳤습니다. 사진으로 봤던 것보다 훨씬 더 멋져. 그렇게 마르코를 포함한 10명의 남미 청년들이 2주 동안 한국에 머물며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기업 방문, 대학 탐방, 문화 체험. 그들은 한국의 다양한 면모를 접하며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되었죠.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 마르코는 저에게 중요한 결정을 말했습니다. 누나, 난 여기서 공부하기로 결심했어.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지원할 거야. 국제통상학을 공부하고 싶어. 그의 결심에 저는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쉽지 않을 거야, 마르코. 한국어도 더 열심히 배워야 하고 문화적 차이도 극복해야 해. 알아, 누나. 하지만 누나처럼 나도 도전하고 싶어.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미래가 보이지 않아. 여기서라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마르코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저는 제 자신이 몇 년 전에 같은 결심을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용기와 도전 정신이 자랑스러웠죠. 좋아, 마르코. 누나가 최대한 도울게. 우리 함께 내 꿈을 이루자. 그렇게 마르코는 한국 유학을 준비하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통상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서 가까운 기숙사에 살게 되었고 주말마다 저희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르코가 한국에 와서 공부하게 된 것은 우리 가족에게 또 하나의 기쁨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두 자녀가 모두 한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셨고 더욱 자주 한국 소식을 찾아보게 되셨습니다. 카롤리나, 너의 용기가 마르코에게도 영향을 준 것 같구나. 어머니가 전화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길을 열어줬으니 마르코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게 된 거야. 그 말씀에 저는 깊은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한 선택과 행동이 단지 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감했으니까요. 그즈음 민호와 저는 새로운 삶의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3년 차, 우리는 가족을 이루기로 결심했고
몇 개월 후 저는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 우리 아기가 생겼어요. 검사 결과를 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곧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카롤리나, 정말 기뻐요. 우리 가족이 늘어나다니. 임신 소식은 베네수엘라 가족들에게도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첫 손주를 기다리는 설렘에 들떠 계셨죠. 카롤리나,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도 한국에 갈게.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첫 손주를 꼭 안아보고 싶구나.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일을 계속했지만 업무 강도를 조금 줄였습니다. 회사에서도 제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재택근무나 유연한 일정 등 여러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모성보호 제도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부모님은 약속대로 한국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 계획이셨고 아기가 태어난 후 한동안 함께 지내며 돌봐주시기로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손주를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버지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그렇게 우리의 딸 소피아가 태어났습니다. 베네수엘라와 한국의 피가 섞인 아이, 두 문화의 다리가 될 아이였습니다. 소피아는 태어나자마자 온 가족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물론이고 삼촌 마르코까지 모두가 소피아를 귀하게 여겼죠. 소피아는 두세 개의 장점을 모두 가질 거야. 민호가 아기를 안고 말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정열과 한국의 근면성을 함께 물려받을 테니까.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과 이해, 그리고 다양성의 가치를 알게 될 거예요. 우리 가족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것들이죠. 소피아가 태어난 지 석 달이 지났을 무렵, 우리는 특별한 행사를 계획했습니다. 소피아의 100일 잔치와 베네수엘라식 축하를 함께하는 자리였죠. 한국 친구들과 베네수엘라 커뮤니티, 그리고 가족들이 모두 모인 따뜻한 자리였습니다. 행사 중 아버지가 잔을 들어 건배를 제안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문화와 국경을 넘어 하나로 모였습니다. 소피아가 이 두 세계 사이에서 자라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그 말에 모두가 공감하며 잔을 높이 들었고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10년, 그 긴 여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호와 저는 소피아를 안고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 제 두 번째 고향이 된 이곳에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민호,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행복은 없었을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에요, 카롤리나.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만들어낸 거예요. 당신의 용기와 결단력, 그리고 정직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제가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낸 걸까요? 아니,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기회를 주었고, 민호와 많은 사람들이 저를 믿고 지지해 주었으며, 무엇보다 제 가족이 마침내 저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저는 소피아의 작은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피아와 함께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나갈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순간 제 인생이 얼마나 복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여정은 때로는 힘들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정직하게 살면서도 성공할 수 있다는 저의 신념은 결국 현실이 되었고, 이제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낯선 땅에서 꿈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저의 경험이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소피아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소피아야, 엄마가 겪은 모든 일들을 언젠가 너에게 들려줄게. 그리고 너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전해줄 거야. 정직하게 살고 포기하지 말고 항상 희망을 가지라는 것을. 그렇게 카롤리나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시작된 여정이 한국에서 꽃 피우고 이제는 소피아를 통해 더 아름답게 이어질 것입니다. 두 문화, 두 세계를 연결하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국경과 편견을 넘어 사랑과 이해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무슨 미래를 만들어
하지만 저는 말합니다. 기회는 당신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한국처럼요. 한국은 제게 단지 돈을 벌게 해준 나라가 아니라 인생을 회복시켜준 나라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혹시나 오해와 상처 속에 있다면 저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정직하게 열심히 살다 보면 반드시 그 노력이 인정받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었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공유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이야기도 이곳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